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6월 3일 오후 8시 15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됩니다. 조금 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얻는다면 역대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두 번째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51.55%였는데 이걸 넘길 것인가? 이걸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변이 없는 5대 3대 1 구도가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런 출구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당락에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매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된다. 그래서 이대로면 거의 10시, 11시 정도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는데 오늘 8시 기준 투표율, 물론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겠지만 79.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12.4%인데 12.4%포인트 차이면 표로 환산하면은 거의 430만 표 차이가 됩니다. 거의 3,4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으니까 지금 51.7% 그리고 39.3% 지금 격차가 10%를 넘겨서 12.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차 400만 표가 넘는 이 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대선은 계엄에 대한 심판, 윤석열의 정말 망상적 이 계엄, 그로 인한 지난 6개월의 이 혼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선의 결과는 이재명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3일, 4일에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12월 3일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미친 계엄,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이 계엄이 해지가 되었을 때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에서 저도 윤석열이 정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이 정권을 그야말로 이재명에게 갖다 바치는구나 라는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선이 된다면 최고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서 결국 살아남아 오늘 대통령 목전까지 왔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도면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분의 능력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정말 거대 권력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30% 초반이 아니라 39%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 과반 득표율, 물론 좋은 성적이지만 이 39.3%의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 거의 46%인데 나머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이 국민들의 민심도 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거대 권력의 어떤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심리가 이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 투표하는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한국 리서치 등 3개 기관이 의뢰해서
3일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 이재명 51.7, 김무수 39.3, 이준석 7.7%. 네, 이준석 후보 10% 넘길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준석 후보에게는 하나도 잃을 게 없는 대선 레이스죠. 뭐 10%를 넘겨야 이 선거 비용 절반이라도 건지는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워낙 그 비용이 적게 드는 뭐 유세차 4대를 가지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워낙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10%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이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원칙대로 네, 이 끝까지 이 대선 레이스를 마쳤다는 것, 여기에 정말 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 대선 내내 보여준 아주 실력, 그리고 상대방의 정말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한 그런 공약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 허점들을 드러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여러 어떤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참고해야 한다. 자,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던 이 이준석 후보의 이번 이 결과도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애매한 거는 이 김문수 국민의힘의 39.3%라는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애매하죠. 차라리 30% 초반이었으면 국민의 어떤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노선 투쟁, 그리고 윤석열 세력의 어떤 몰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어정쩡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에 도취되어서 또다시 네, 이 윤석열 세력이 전당대회 뭐 윤상현, 나경원 등등을 앞세워서 또다시 득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까 걱정이 되는데, 이 망상적 개엄 6개월의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오늘의 이 국민들의 선택으로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 심판이 있었지만 오늘로써 정말 이 국민들의 최고의 주권적 결단인 선거로서 국민들이 심판한 결과,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